6월 입사의 장전 시향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팽팽하죠.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 그리고 여전히 강한 고용 지표. 근데 여기에 새롭게 투자자들이 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테슬라를 포함해서 엔비디아까지 최근에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경기 둔화가 맞냐? 미국은 완전 고용이고 4% 미만이죠 실업률이.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실적이 현재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 시장이 견딜 수 있을 만한 레인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충격에 견딜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시장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지 않지만 급락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죠. 2,500포인트를 뚫지는 못하지만 2,400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별적인 종목과 전체적인 테마의 뉴스 이슈의 투자 자금들이 확 물었다 확 빠지는 이런 치고 빠지는 요새 분들은 모르죠. 낄끼빠빠 매매가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매크로는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매크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죠. 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지표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해석도 배드 이즈 뉴스, 굿 뉴스, 뭐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 완전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크로 지표 볼 필요 없다. 우리는 그 매크로 지표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좀 다 나왔던 거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달러 인덱스가 104선 구간에서 단계적인 조정이 나옵니다. 이 104선이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4선을 돌파하면은 환율이 부담감, 외국인 투자들의 부담감이 생기고 104선을 하회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달러가 이제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미국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 다 최고점을 돌파를 했죠. 작년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최고점을 돌파하려면은 경기가 망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왜 2% 물가를 계속적으로 고집하느냐. 지금 2%는 불합리하다. 절대 지금 시장, 지금 경제 규모랑 2%대는 맞지 않는다. 2% 맞추려면 경제가 붕괴해야 돼야 된다. 연준이 원하는 게 경제 붕괴냐. 내년에 미국 대선도, 재선도 있는데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 수준은 어렵다. 2% 수준하려면 2025년도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 목표치를 수정하는 순간이 시장이 가장 환호할 수 있는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생각하는 겁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지금 당장에 미국 집값도 그렇죠. 우리나라 집값도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높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은 지금 주식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찐이라고 그러죠. 찐. 찐입니다. 찐. 진짜 주식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물량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400포인트를 버티는 거는 신용자금이 17조 원까지 무려 3조 원이나 증가했죠. 최저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연끌을 한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만삭스. 중국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골드만삭스가 5.5% 성장한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 대신에 부동산 반등은 어렵다. 전 세계 성장률이 2%대인데 중국이 5.5%. 중국이 결국 전 세계 성장률 어느 정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기대감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 반등은 어렵다. 부동산 시장은 다 어려워요 지금. 네, 다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티그룹은 올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대다. 자연적 최저 속도 성장이다. 뭐 당연하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원래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역사로 본다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 3차 세계대전이 터져야지 정상인데 약간 안 터지고 있는 거. 근데 사실상 그냥 무역적으로 본다면은 3차 세계대전이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좀 보시면은 이 한국은행의 전망치도 보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이 세계 성장률보다 낮죠.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만, 제가 요새 대만을 많이 언급하는데 우리나라 대만과 이제 수출 주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성장률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제가 지금 러시아 관련된 이슈 이런 탈유로 탈세계화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분법적 사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서방 국가에 팔래? 아니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뭐 북한 쪽에 팔래? 러시아, 중국 쪽에 팔래? 서방 국가, 유럽연합, 미국에 팔래? 이렇게 되는 거면 이분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안 좋아. 우리나라는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여기 사주세요 저기 사주세요 해야지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제가 무역 소지를 깎아 먹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관련된 내용들 뭐 그 외에는 뭐 늘 했던 말 뭐 또 업종을 보여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긋지긋합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무려 452조 원, 여기에 지금 터키까지 지진으로 인해서 최소 100조 원 정도의 재건 비용이 들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합치면 500조 원이죠. 자, 우리나라 건설 기계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군침을 돌리고 있다. 건설 기계 업종들 살아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 우크라이나 유럽 쪽으로는 동유럽 쪽으로는 이 재건 관련으로 하고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중동 국가로는 네옴시티라든가 수주 따내고 이렇게 하면 건설업계 살아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또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수주전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더 이상 건물 질 데도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건설 업종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건설 업종도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경기가 많이 타잖아요 건설 업종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지금 좀 회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중국 내 삼성전자 점유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라든가 공장의 가동 능력이 한 25%밖에 안 돼. 그냥 우리나라도 중국을 제일 싫어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국을 싫어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죠. 그리고 중국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은 일본을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나라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중국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의 원수지간 아니겠습니까? 슬슬 이제 손절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어제 반도체 업종도 올랐잖아요. 결국 한, 미, 일, 대만 그냥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흑자전하겠다. 무역수지 흑자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슈예요. 네, 좋은 이슈입니다. 여기서 국회에서 이런 뭐 샌드박스법이라든가 정부 좀 지원법, 특히 K 반도체 칠스법 지금 간첩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좀 통과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 어제 반도체 업종들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우리나라도 크게 상승할 필요가 있다. 좀 신기한 게 그거 아세요? 저희 솔쌤이 컨텐츠 찍잖아요. 제가 회의한 다음에 찍는데 그거 한 다음에 무조건 뉴스가 나요. 네, 지금 솔쌤이 오늘 시세 반도체 관련 테마 영상 찍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메타버스 오늘 엔비디아 많이 올랐으니까 관련 뉴스에 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저출산 이슈 이건 뭐 제가 어제 마감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갈 것 같고 제가 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사통신사 그리고 알뜰폰 이슈입니다. 자, 최근에 이 이슈가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가 독점을 하고 있죠 사실상. 그리고 통신 3사면은 서로가 싸워야 됩니다. 한 5년 전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막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LG U+에서 막 고객 유치해 가려고 그러고 상품 뭐 휴대폰 하면은 뭐 자전거 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 행동들을 안 합니다. 배가 불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사에 대한 규제가 완벽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제4통신사를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로비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로비 리스트들이 사실상 있겠죠. 그래서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불거진 게 뭐냐면은 통신 3사가 지금 5G 요금제로 대박 냈잖아요. 근데 5G 상품질이 저도 5G를 지금 몇 년 동안 쓰고 있는데 형편없습니다. 쓰고 계신 분들 아시죠? 서울 외에는 잘 안 터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 5G 요금제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이 30GB입니다. 5G 요금제. 근데 15GB 미만 상품이랑 100GB 중간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너희들 중간 요금제 왜 안 만들어? 이거 너희들 횡포야 라고 지금 하고 있고 중간 요금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30에서 50짜리 만들어라. 가격 차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 낮지도 않아요. 미친 놈들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거는 단합을 했다는 게 맞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경쟁하는데 지금 비중이 SK가 2천만 명, 1천만 명인데
이 중간 요금 좀 내? 나 뺏어 와야겠다. 옛날 같았으면 뺏어 왔는데 지금은 안 뺏어 와도 너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감시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 3사 철퇴를 내야 된다. 지금 정부가 철퇴를 내려고 그러는 게 통신 3사랑 은행이죠. 5대 은행. 점유율이 너무 높으니까. 얘들 이자 장사하면서 막 성과가 1년씩 내잖아요. 미친놈들이.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부 기관들이 할 일이다. 예, 무조건적으로 기업들을 규제하는 게 아니고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사 통신사에 대한 추진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우리 인스코비 부여하신 분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4통신사 추진 계획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통신사 점유율, 네. 자, 브리핑 한번 하는데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합니다. 네, 지금 알트포 점유율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 점유율 좀 깰 필요가 있다. SK텔레콤 제가 최근에 쓰다가 이제 갤럭시 S23으로 바꾸면서 그 LG U 플러스로 바꿨는데 사실 LG U 플러스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정보가 하도 유출돼서. 근데 SK텔레콤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아무 혜택도 없어요. 제가 10년 썼는데 포인트가 0원이더라고요. 예, 이런 기업들은 철퇴가 내려져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관련된 내용들 이 정도까지만 좀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러시아 가스관 관련해서 이슈도 좀 나왔는데, 마지막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알드폰 이거 인터통신 만족도가 알드폰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서비스가 드럽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만 많이 받아먹기 때문에 알드폰을 키워서 제4통신사로 만드는 게 반응이 안 되네요. 제4 이동통신사 맞다. 자, 그리고 기아가 올해 EV 보셨나요, 여러분? 유출된 거? 네. 나인을 포함해서 5년간 14종의 전기차를 쏘낸다. 굉장히 좋은 이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애플 잡을 신목에 혼합 현실이죠. XR 조직을 가동했습니다. 메타버스 기업들 조금 더 지켜보세요. 최근에 플레이스테이션 소니가 플스 VR 기계도 발매했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발매합니다. XR 기기를.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도 최근에 조정 나왔는데 저는 지금 사야 될 때지 않나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련 테마주들. 자, SM이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SM의 음원 수익률, 컨텐츠 수익률가 카카오로 넘어가게 좀 계약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미친 일이죠. 최대 주주가 하이브인데. 그래서 SM 임원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점입가경이다. 지금 SM 이런 인수전이 개싸움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개싸움 되면은 주주들의 이득입니다. 네, 더 많이 싸우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일정들. 자, 내일 넘어가는 순간에 개인 소비주 발표합니다. 네, 이거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 제가 어제가 아니죠. 오늘 뉴스 이거 올려드리면서 봤는데, 개인 소비지출이 높다라고 했는데, 까보니까, 개인 소비지출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여러분들 할부 신용카드,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지출 내역을 봤더니 생필품, 먹고 사는데 많이 썼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미국이 소비지출이 높은 게 맞냐라고 또 의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도 또 반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저리 영상을 많이 썼는데 그때보다 좀 증시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월달까지 팔지 마세요. 홀딩하세요. 약간 피부에 양보하세요 느낌인가요? 네, 오늘도 힘내시고 이제 앞으로 무조건 힘내도록 하겠습니다.